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성공 투자 박민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영롱입니다. 월요일이 시작됐어요. 제가 주말에 펜션에 다녀왔거든요. 가족들과. 그래요, 네. 진짜 넓은 벌판에서 또 수영도 하고 벌판에서 뛰고 이러니까 드는 생각이 이거 더 하고 싶다. 맞아, 이랬었지라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네. 우리 증시에서도 그 느낌 많이 갖는 것 같아요. 옛날에 그랬었지. 다시 정상화되면 어떻게 변할까? 그러니까 우리 모두의 마음이 그렇잖아요. 다시 옛날로 돌아가고 싶고 정상화되고 싶은데 네. 또 주식 투자 참여하시는 분들은 그러면 어디가 수혜를 받아갈 것인가 라는 생각도 고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도 나왔겠다. 그리고 정상화에 대한 반응들도 주식시장에서 계속 나오겠다. 현 시점에서 우리가 어떤 전략을 짤 수 있을지 또 많은 전략들, 종목들 준비했으니까요. 끝까지 함께해 주시고요. 그러면 얘기가 나온 김에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이 나왔으니까 네. 여기와 관련해서 이슈 한번 시작해 볼까요? 네, 일단 어제 확정된 내용들이 다 전달이 됐습니다. 사실 어느 정도 어떻게 나올 거다 우린 이미 알고 있었으나 7월부터 시작이 되니까 한번 개편안 살짝 더 자세히 들여다볼게요. 예. 기존의 사회적 거리두기 5단계였는데 이제 4단계로 줄어들게 됩니다. 7월에는 조금 더 가까이 서로 다가갈 수 있는 내용들이 조금 많이 전달되고 있습니다. 일단 사적 모임 인원이 지금은 한 4명이잖아요. 예. 2단계의 경우에는 지금 이제 2단계로 오게 되면 수도권에서는 첫 2주간은 6명 그리고 그 이후는 8명 모임이 가능하게 되고요. 전체적인 주요 안들은 여러분 기사 통해서 한번 체크하시고요. 주식시장에 영향을 줄 만한 내용들만 따로 한번 보겠습니다. 네. 넘겨볼게요. 자, 보시면 유흥시설, 그리고 식당, 카페, 노래방 같은 경우는 24시 이후, 그러니까 12시까지는 이제 네. 운영 가능해요. 지금 기존은 10시까지였잖아요. 그렇죠. 이게 2시간 더 늘어나는 거고요. 영화관이나 공연장, 한 칸 뛰어앉기 혹은 관객 수 5,000명까지는 가능하다라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2단계일 경우에요. 물론 비수도권 1단계에는 이거보다 훨씬 더 완화된 기준이 적용되고요. 네. 스포츠 관람은 실내 30%, 실외 50%, 숙박시설은 정원 기준 초과 금지, 직계 예외인 상황이 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딱 드는 생각이 어떤 쪽이 수혜를 볼 것인가 대략 느낌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관련해서는 저희가 참 오랫동안 얘기를 해왔었던 게 사실이고요. 네, 그래서 제가 나눠본 건 함께라서 즐겁고 함께라서 신경 쓰이는 부분들, 그래서 우리가 수혜주로 꼽아볼 만한 게 뭐가 있을까? 네. 너무 많은 섹터가 들어가긴 해요. 놀자주에서는 우리 지속적으로 얘기 나눴죠. 공연이 일단 5,000명까지 된다. 그러면 엔터주 또 한 번의 모멘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제 영화관 많이들 요즘 보러 가시더라고요. 네. 영화도 있고요. 앞서 식당 영업시간이 늘어나면 주류. 네. 저희 개장 전 성공 전략에서 하이트질로 지난주에 2분이나 네. 이제 공략주로 소개를 해주셨어요. 네. 그만큼 뭐 보복 음주에 대한 기대 있고 여행, 항공, 카지노, 노래방, 면세, 호텔 관련한 종목들. 그리고 꾸미자 쪽, 영롱앵커랑 저랑 이제 마스크 내리고 돌아다니면 네. 저희 화장품도 좀 더 신경 써야 되고 저도요? 네, 뷰티 네. 의료기기, 피부 시술도 좀 받아야 될 것 같고 뭐 임플란트는 예. 뭐 얼마 전에 영롱앵커 하셨고 네, 뭐 이렇게 그런 것까지. TMI죠. 아무튼 신경 쓸 것들이 많으니까 네. 관련해서 또 주목받을 기업들 있지 않을까. 네. 저희가 여기 사실 다 한 번씩은 짚어드렸을 거예요. 네. 그리고 탑픽들도 다 세워드렸었는데 과연 그러면 현 시점에서 많이 올랐지만 더 갈 수 있는 종목들은 어디가 있는지 앞으로도 계속해서 전략에 대한 부분은 업데이트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과 관련된 이슈들 정리를 해드렸고요. 두 번째, 우리가 주말 사이에 있었던 뉴스들도 한 2가지 정도만 추려봤는데요. 일단은 삼성 SDI입니다. 지난 금요일장에서 삼성 SDI가 강세를 기록했죠. 그때 당시에 모멘텀들이 2분기 이후에서부터 자동차용 어떤 배터리 부분에서의 흑자 전환이 전망된다라는 얘기들을 계속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솔솔 계속 나오고 있는 것들이 삼성 SDI만 대규모 투자 계획들을 구체화시키지 않았었는데 네. 미국 진출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처음에는 뭐 유럽이냐 미국이냐 줄다리기를 하다가 유럽에 또 짓느니 삼성이 하는 것처럼
어떤 현지 공장이 필요하다라고 지금 갈피를 잡으면서 미국 쪽으로 추가 팩토리 생산 공장 설립을 한 것으로 지금 언론 보도를 통해서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ESS 최대 시장인 북미 시장에서 현지 공장을 통해서 경쟁력을 더 강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전망들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주말 사이에 삼성 SDI가 반도체 포토레지스트 개발에 착수한다라는 소식들도 들려왔습니다. 정말 오랜만이긴 한데 이거 하면 생각나는 게 우리 그 일본 반도체 수출 제한 얘기 나왔었을 때 네. 국산화 얘기 참 많이 했었잖아요. 실제로 삼성 SDI가 이제 국산화 자체 개발한다라는 소식들도 들려오고 있는데 물론 이제 삼성 SDI 측에서는 아직 결정된 바도 없고 어떤 물품을 만들지 정해진 바 없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전반적으로 뭐 긍정적인 뉴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다 보니까 삼성 SDI 같은 경우에 이제 다시 한번 시장의 관심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들도 나오는데요. 네. 얘기한 것처럼 그 3사 가운데서 아무래도 좀 상대적으로 뉴스도 적고 주가도 그래서 약간 좀 재미없었거든요. 올해 수익률이 3사 가운데서 어땠는지 한번 준비를 해봤거든요. 네. 그 말인 즉슨 삼성 SDI가 지금 연내 수익률이 몇 %일 것 같아요? 영롱 앵커가 늘 이 수익률, 연내 수익률 물어본다면 거의 다 제로에 도착했을 때 맞아요. 0%. 우여곡절 끝에 삼성 SDI가 최근에 다시 한번 반등을 하면서 드디어 수익률 0%까지 회복을 했습니다. SK이노베이션이야 어떤 2차 전지에 대한 기대감들 그리고 정유화학 부분에서 실적이 잘 나오다 보니까 견조한 수익률을 기록했고요. 네. LG화학은 아무래도 LG에너지솔루션의 상장 때문에 약간 지분가치 희석으로 인해서 좀 지지부진한 흐름을 최근에 보였죠. 삼성 SDI가 초반에 2차 전지 강세들과 함께 잘 나가다가 이후에는 뉴스의 부재와 시장의 관심에서 좀 멀어지다 보니까 약세를 기록했는데요. 이제 최근에 상승하면서 이제 0%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왔거든요. 그리고 지난주 화요일에도 장용혁 팀장이 포트폴리오에 새로 추가한 기업이 또 삼성 SDI였습니다. 앞으로의 흐름들 또 뉴스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죠. 참 신기하네요. 지난주에 두 분이 저희 개장전 성공 전략에서도 삼성 SDI를 또 얘기를 하셨어요. 또 다른 한 분은 SK이노베이션 하셨지만 네. 삼성 SDI에 대한 관심도가 조금 집중되고 있다는 것도 느끼고 앞서 보여주신 내용대로 사실 3사 중에서 배터리 사업 부분의 흑자 전환이 예상되는 건 2분기에 삼성 SDI밖에 없다고 하더라고요. 네. LG 같은 경우는 4천억 원 리콜 이슈가 있어서 부담이고 SK이노베이션도 전체적으로는 아직 흑자 전환까지 조금의 길이 남아있다라는 평이기 때문에 네. 새로운 뉴스들 추가된 김에 가지 않을까 기대도 실어봅니다. 추가적인 상승 탄력을 계속 가져갈 수 있을지 잠시 후에 전문가와 전략 한번 짜보도록 하겠고요. 세 번째로 넘어가자면 역시 주말 사이에 나왔었던 것 중에 하나가 CJ 대한통운하고 네이버가 협력해서 어떤 쿠팡의 로켓 배송과 네. 같은 이길 배송을 확대한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군포에 풀필먼트 센터 건립하고 8월에는 용인에도 하나 더 건립을 한다고 하는데요. 특히 용인 같은 경우에 콜드체인 풀필먼트 센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네이버 같은 경우에 그 신선식품에 대해서는 쿠팡에게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계속 떨어졌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용인 풀필먼트 센터까지 건립이 된다면 이쪽 부분으로도 좀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얘기들이 나옵니다. 때문에 뭐 네이버도 네이버지만 CJ 대한통운에 대한 수혜 기대감들도 계속 나오고 있고 두 회사야 워낙 협력 관계를 계속 지속해 오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시너지들도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네이버의 그동안의 약점으로 꼽혀왔던 게 바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신선식품 배송 문제였어요. 이 네. 풀필먼트가 부족하다라는 게 지적이 되어 왔었는데 예. 3월부터 사실 네이버가 7월부터 이 어플라이언스를 구성을 해서 풀필먼트 강화한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이제 드디어 확정된 소식들이 속속 들리는 거죠. 그리고 지금 나오는 얘기로는 연내 풀필먼트 2곳을 더 건립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진짜 본격적으로 전국적으로 신선식품에 대한 당일 배송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예상들이 나오고요. 또 한 가지 이슈 같은 경우에는 그 택배 사업 그리고 우체국 노조의 파업과 지난주 관련해서 화두였죠. 그렇죠. 합의를 보긴 봤는데 하다 보니까 이제 우체국이 택배 사업을 좀 줄이고 이걸 소포 사업으로 전환하는 게 더 빨라지지 않겠냐라는 얘기들이 나옵니다. 내부적으로도 굉장히 불만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네. 왜 우리가 택배까지 다 맡아서 해야 되냐. 노동 강도가 너무 올라간다라는 얘기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전환 속도가 빨라지게 된다면 전체 물량의 그러니까 지금 택배 사업이 갖고 있는 전체 물량의 60% 정도는 이전될 가능성이 있는데
이 이전되는 물량의 50% 정도만 따와도 매출이 1,600억 원이 늘어난다고 해요. CJ 대한통운 얘기인 거죠? 그렇죠. 네. 근데 이거는 CJ 대한통운뿐만이 아니라 누가 따오든 간에 50%를 따오면 근데 이 중에서 50% 따오기가 쉽지 않잖아요. 네. 그래서 CJ 대한통운 얘기가 나오는 거죠. 지금 단가로 봤을 때나 어떤 유통 체계로 봤을 때나 CJ 대한통운이 가져갈 가능성이 가장 크다는 증권가의 전망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하다 보면 그대로 매출에도 플러스가 될 뿐더러 이렇게 되면 물동량이 늘어나잖아요. 이미 단가 인상으로 인해서 이제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으로 실적에 반영될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물동량이 이렇게 늘어나고 설비 투자를 하게 된다면 추가적으로 단가 인상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까지 지금 벌써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될지 궁금해요. 만약 이런 모멘텀을 다 받아간다면 CJ 대한통운 어느 정도 가격까지 보고 접근을 해야 될지. 그렇죠. 그게 제일 고민이에요. 네. 행복 회로를 한번 돌려보긴 해야 될 것 같은데 CJ 대한통운에 대해서 전망과 전략은 어떻게 가져볼 수 있을지 바로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뉴스가 많이 나오다 보면 그 종목에 대해서 관심은 높아지는데 과연 내가 지금 사는 게 맞나라는 의문점은 항상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의문을 이분께 물어보도록 하죠. DB금융투자 DHP 김진만 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배터리부터 시작해보죠. 삼성 SDI인데 뭐 앞에서 내용들이나 시장의 관심을 상대적으로 좀 덜 받았다. 뉴스 개수도 좀 덜 나왔다라는 얘기는 했는데 최근 들어서 다시 뭐 특징주나 관심주로도 많이 꼽히고 뉴스도 속속 나옵니다. 삼성 SDI에 대해서 앞으로의 전망은 어떻게 하세요? 제가 약간 찬물을 끼얹는 거일 수도 있겠는데 저 같은 경우 삼성 SDI에는 조금 보수적인 의견을 좀 제시를 드리고 싶습니다. 예. 조용하다는 게 즉 투자가 이제 타사에 대비해서 조금 적다는 말인데요. 아무래도 SK 이노베이션이나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 기사가 워낙 많이 나옵니다. 증설, 그다음에 또 추가 투자라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당연히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미국 시장을 공략하지 않으면 아무래도 추가적인 파이를 얻기에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 그런 이제 이슈 때문에 조금 이제 보수적인 의견을 드렸고요. 이제 최근에 이제 삼성 SDI도 미국 공장을 지어야 되냐 하는 그런 이제 의문점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즉 미국 시장이 정말 알짜 이제 파이가 굉장히 많은데 한국 이제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진출을 해야 있고 SDI도 만약에 진출을 하게 된다면은 아무래도 정말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SDI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이제 2차 배터리보다 이제 전고체 배터리를 좀 개발하는 데 집중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단기적 이제 중기적 차원 즉 올해 주가적으로는 사실 업사이드가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공장이 어느 정도 한정돼 있기 때문에 뽑아낼 수 있는 영업이익이 조금 제한적이다. 만약에 여기서 이제 나중에 삼성 SDI가 미국의 공장 투자를 증설을 하겠다 아니면 또 신규로 미국의 공장을 짓겠다 이런 이슈가 나오게 될 경우에 당연히 더 긍정적인 시그널이 나올 수 있는데 지금은 이제 약간 미국 쪽 투자가 미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조금 보수적인 의견을 제시드릴 수가 있고요. 이제 좀 멀리 보시고 이제 전고체 배터리 즉 2025년도까지 보실 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SDI는 좀 장기 투자 종목으로 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고요. 거기 추가적으로 이제 미국 쪽 증설이 이루어지게 될 경우에 미국 쪽 이제 신규 공장이 들어서게 될 경우에는 지금 보수적인 의견에서 굉장히 공격적인 전망으로 이제 좀 이제 바이콜을 적극적으로 외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추가적으로 한 두 가지 포인트에서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삼성 SDI 같은 경우 실적 얘기도 좀 제한적일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도 좋은데 여기도 대표적으로 성장주 중에 하나잖아요. 그러면 지금 당장의 실적보다 향후 미래 전기차 배터리에 대한 모멘텀 확보가 돼 있겠다. 만약에 정말 증설까지 한다면 더 탄력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또 한 번의 의문이 들고 만약에 삼성 SDI가 좀 매력이 떨어진다고 한다면 배터리 3사 중에서는 팀장님께서는 어느 종목을 가장 좀 손꼽아 보는지 두 가지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이제 먼저 첫 번째 질문에 답하면 최근에 리포트가 나오는 게 SDI 정말 좋은데 이제 목표 주가가 조금 하향되었습니다. 즉 이제 제가 방금 전에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 쪽에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조금 하향 조정한다라는 의견이 굉장히 많고요. 반대로 얘기하면은 미국 쪽에 투자가 이루어질 경우에는 더 크게 일어날 수 있다. 주가 상승이.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제 배터리 3사 중에 누가 제일 좋냐라고 물어보면은 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SK 이노베이션이 최근에 노이즈도 굉장히 많고 그다음에 투자도 많이 하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먹거리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조금 선점이 많이 되지 않을까. 그런 이제 좀 긍정적인 전망이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공장을 짓는다는 거는 이제 추가적으로 계약을 따낼 수 있는 그런 자신감이 있다는 거고요. 그렇게 그게 선행되지 않으면 사실 공장 증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제 리스크가 존재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공장 증설을 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렇기 때문에 3사 중에서는 SK 이노베이션이 단기적인 포지션은 가장 좋다고 보고요. SDI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멀리 보실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부터 모아가시기는 좋다. 여기에다가 추가적으로 미국 쪽 투자까지 이루어지게 될 경우에 다 지금도 좋고 내일도 좋고 이제 앞으로도 좋다. 그렇게 좀 전망 긍정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어떤 투자 기간도 좀 고려를 하셔서 선택을 하셔야 될 것 같고 다만 단기적으로 좀 더 안정적인 쪽은 SK 이노베이션을 또 꼽아줬으니까요. 여러분들도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2차 전지와 관련해서 이렇게 이야기 마무리 짓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는 앞서 말씀드렸던 CJ 대한통운과 네이버의 협력 관련한 소식입니다. 네이버는 저희가 잠시 후에 또 자세히 한번 얘기를 다뤄볼 테니까요. 이번 시간에서는 CJ 대한통운에 조금 더 포커싱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전반적으로 모멘텀이 될 만한 이슈들 두 가지는 제가 앞에서 브리핑을 했는데 좀 관련해서는 투자 의견 그리고 전망 어떻게 하고 계세요?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CJ 대한통운 같은 경우는 이제 저도 이제 이번에 공부하면서 좀 이제 디테일하게 알아봤는데요. 굉장히 좋을 것 같은 게 이제 지금 이제 노이즈가 나오는 부분에 있어서는 CJ 대한통운 이제 악재라면은 이제 1분기 때 이미 선반영이 된 부분이 어느 정도 있고요. 긍정적인 이슈들이 계속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큽니다. 이제 방금 이제 설명을 워낙 잘해 주셨겠지만 이제 택배비 인상에 대해서는 2분기 때 어느 정도의 실적이 이제 바로 찍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영업이익이 대충 작년 대비해서 10% 이상 상승할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단기적인 주가 상승을 끌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네이버와의 협력 관계는 이제 앞으로 추가적으로 CJ 대한통운의 미래 먹거리에 대해서 재료를 계속 주는 것 같습니다. 네이버 스토어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한국에서 이제 가장 높은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 즉 이제 시작이라는 거기 때문에 만약 여기서 CJ 대한통운이 네이버 스토어와 손을 잡고 앞으로 사업을 이어나간다. 거기에다 추가적으로 우체국 택배의 이런 사업 부분까지 같이 떼온다. 거기에다가 택배비 인상까지 그러면은 이런 어려운 장세에서 영업이익이 찍히고 그 다음에 추가적인 재료까지 있는 그런 기업에 대해서는 당연히 바이콜을 외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저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굉장히 긍정적으로 아예 애초에 얘기를 해주셨으니까 혹시 상단을 어느 정도까지 보시는지 궁금하네요. 저는 이제 전고점 넘어서 한 22만 원에서 23만 원 요 사이까지는 일단은 무난히 가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좀 긍정적인 전망을 좀 하고 있거든요. 네. 예. 지금으로서 그러면 한 30%는 업사이드가 열려 있다라고 지금 판단을 하시는 거네요. 네. CJ 대한통운에 대해서 역시 굉장히 긍정적으로 지금 포인트들에 대해서 정리를 해주셨고 투자 의견도 긍정적으로 나왔으니까요. 한번 22만 원, 23만 원대까지 추가적으로 계속 올라갈 수 있을지 역시 관심 가지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슈 이렇게 살펴봤고요. 코너 속의 코너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오늘의 집만 스픽은 이것도 오랜만입니다. 경협주를 얘기해 주셨는데 좀 어떻게 포인트 두고 계신 거예요? 이제 경협주에 대해서는 이제 반반 이제 정말 이제 좀 주의 있게 보셔야 되는 게 기대감은 있지만 막상 이제 북한이 만약에 손 바꾸듯이 되게 긍정적인 분위기였다가 갑자기 테이블에 박차고 일어나는데 좀 그런 이제 이슈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 보수적으로 봐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막 다시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조금 기대감을 가져볼 만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본업이 잘 되고 있는 경업주에 대해서 제가 오늘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예. 아무래도 성김 대북 특별대표가 이제 어제 방한을 했고요. 이제 비핵화 관련해서 2019년에 이제 하노이 회담이 있었죠. 그때 이제 사실 경업주가 정말 많이 빠졌었습니다. 그때 기대감으로 잔뜩 올랐다가 이제 협상이 잘 안 이루어지면서 거의 대부분 맞아요. 하한가를 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었는데요. 이번에는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기대감으로 경업주가 어느 정도 상승폭이 있을 수도 있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워낙 본 사업이 잘 된 그런 종목들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이슈가 있을 수도 있다. 좀 업사이드가 있을 수도 있다. 그렇게 해서 세 가지 종목 가져와 봤고요. 예. 네, 현대로템 먼저 설명을 드리면은 당연히 방산 쪽에 있어서 굉장히 이슈가 굉장히 좋습니다. 수출도 굉장히 기대가 되고요. 그다음에 철도 대북철도죠. 대북철도도 잘 되고 있고 그다음에 GTX 등 철도 사업도 워낙 잘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성장 전망이 예상이 되고요. 예. 이제 추가적으로 대북 관련해서는 추가적인 이벤트로 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이제 이벤트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28,000원 제시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다음에 경농 이제 아무래도 이제 농번기도 다가오고 이제 비료 관련해서 가장 이제 대북 경협 쪽에서 기본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 보통 이제 비료 지원, 대북 지원 쪽에서 이제 경농이 항상 시세를 1등으로 분출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아무래도 농번기 때 호실적도 전망이 되고요. 워낙 경농 같은 경우에 원래 전통적인 이제 실적 강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이제 부담 없이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19,000원 제시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아난티도 한번 포인트 짚어볼까요? 네, 아난티 이제 최근 다 호텔업이 굉장히 다 흥행하고 있습니다. 워낙 이제 보복 소비로 인해서 이제 이곳저곳 여행을 가시는 분들도 많고 특히 아난티 같은 경우에는 고급 호텔이기 때문에 뭐 당연히 가격도 비싸고 예약 잡기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거기에 추가적으로 이제 금강산 관광까지 추가적인 이슈가 있을 경우에 조금 더 업사이드가 있을 수 있다. 지금 굉장히 주가 흐름이 좋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추가적으로 기대감 혹은 이제 긍정적인 시그널이 있을 경우에 더 상승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런 전망과 함께 목표가는 이제 13,000원 좀 적지만 이제 안정적으로는 단기간 안정적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전망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처음에 경협주 얘기하셔서 이거 쉽지 않은데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이 세 종목에 대한 포인트나 최근에 주가 상승 흐름을 보니까 그래도 꽤 탄탄하게 우상향을 안정적으로 해가는 모습인데 항상 그러면 이럴 때 드리는 질문이 있죠. 세 개 중에 한 개 꼽으면 어떤 거 꼽으시겠어요? 저는 현대 로템을 한번 꼽아보겠습니다. 이제 셋 중에 이제 가장 본 사업이 잘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기사로서 이제 무기 수출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시그널이 많이 나오고 있다.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워낙 이제 주가도 안정적으로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부담 없이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세 종목 다 이제 안정적으로 갈 수가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탑픽을 꼽는다면 현대로템이 가장 좋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세 종목 모두 각기 다른 포인트, 긍정적인 매력 포인트가 있지만 이 중에서 하나만 꼽으라면 현대로템까지 다시 한번 추려봤으니까요. 여러분들 투자 전략에도 잘 녹여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DB금융투자 DHP 김진만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